안녕하세요. 연명입니다. 오늘 종목은 지금 인기 검색 종목의 4위로 올라와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 종목은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상태가 어떤지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 먼저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수렴과 확산 그리고 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 하단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이제 K가 D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지금 K와 D가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 흐름이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이 K가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파라볼릭이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고 하단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타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볼린저 밴드도 이제 중심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하지만 미리 산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바닥 다지기 형태로 바닥을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저점을 잡고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을 형태를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매수의 유효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매수는 이 중앙선,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돌파할 때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21선을 이 주가가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닥에서 사기보다는 무릎에서 사는 형태가 되려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고 다시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르는 모양, 이렇게 N자형 형태로 올라갔을 때 이 21선을 지지받는지를 확인한 후 사는 것이 무릎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12월 7일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떨어져서 이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걸 따졌을 때 고점 대비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반등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적용해 봐도 한 번에 이런 저항이 있었죠. 이런 저항을 뚫고 올라갈 때 좀 더 상승의 어떤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초도 물량 선적을 완료했다 이런 뉴스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9개국의 초도 물량 15만 바이아를 선적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레키로나가 세계 각국의 추가 승인이 지속되고 있고 레키로나 뿐만이 아니라 변이바스 대운이 유수한 CTP63이라는 치료제 그리고 흡입형 등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해 나가는데 이제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이런 셀트리온이 제약회사로 코로나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이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뉴스로 봐도 뭐 엄청나게 이렇게 뉴스가 떠 있는데 대부분 레키로나 이야기가 많네요. 어제자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 뉴스에서 이 관계없는 그런 뉴스도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뭐 급등주 또 맞췄다 이런 게 이제 셀트리온을 고의적으로 넣어서 이런 뉴스를 하는데 이런 뉴스는 좀 건너뛰어서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그런 뉴스가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류머티즘 관절약 악템라를 개발 착수했다 이런 뉴스도 눈에 띕니다. 제약회사로서 셀트리온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이제 계속 허가를 받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로 해서 얼마나 이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첫 번째 매수 시점은 어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사도 되고 오늘 바로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매수 시점은 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두 번째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 매수 시점은 이 21선, 그러니까 중앙선을 뚫고 올라간 뒤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때, 21선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을 때가 세 번째 매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사실 뭐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손절을 또 짧게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저항선을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점이 형성된 저항선을 과연 뚫고 내려가나, 다시 이걸 뚫고 내려갔을 때는 뭐 파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또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저항선은 이 저점을 이은 이 선을 1차 저항선으로 보고 이 저항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첫 번째 팔고요. 두 번째 파는 시점은 이 2차 저항선을 뚫고 내려갈 때 두 번째 파는 그런 전략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기업은 이렇게 의약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주소는 인천시 연수구 쪽에 있는데, 인천 연수구 쪽에 가시면은 이 셀트리온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를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또 이쪽에 한번 가볼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는데 규모가 상당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한 회사라고 또 한번 느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즈니스 사업 쪽에 보면 뭐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이렇게 코로나19 관련된 제품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키로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뭐 동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뉴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증권 사이트에서는 너무 세세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좀 요약된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운데, 네이버 증권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요약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좀 더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지 한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레키로나 관련된 얘기가 계속 많고요.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그룹을 안정화시키는 차원의 작업이니까 그룹으로 봤을 때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최근 뉴스에는 특별한 내용이 안 보이네요. 대부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많고요. 워낙에 이제 코로나가 이슈니까 뉴스도 이런 뉴스가 많을 것 같고, 셀트리온에서도 이쪽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주는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가 보유 지분이 한 20% 정도 이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생명공학 기술 및 동물세포 배양 기술 등을 해서 단백질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램시마가 가장 유명하죠. 바이럴 시밀러 램시마가 이제 2016년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램시마로부터 매출이 상당히 이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램시마의 어떤 정확한 그런 판매는 아직까지는 이 재무제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이제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죠. 그래서 2020년에는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매출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7천억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2021년 전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비슷하게 조금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이 PR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6, 45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봐도 지금 52배로 되어 있죠. 현재가 대비해서 PR이 얼마인지 이쪽 오른쪽 상단을 보면 제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3배니까 지금도 상당히 좀 높은 PER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바이오 쪽이 워낙에 이 PER이 높습니다. 비교 회사를 좀 살펴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일 텐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47배 가까이 되는 PER을 갖고 있죠. SK도 95. 미래에는 이런 제약회사들이 워낙 또 매출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PR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삼성 바이오 대비해서는 조금은 낮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셀트리온을 선택하는 게 조금은 더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회사의 뭐 규모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비슷한 상황이니까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벌어지듯이 이 두 회사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미래에 가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는 3배 가까이 지금 비싼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조금은 PER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빼고는 ROE나 여러 가지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회사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동 주식 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한 20% 정도 갖고 있네요. 이 외국인과 어떤 기관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고, 기관도 아직까지는 뭐 매도가 우위이긴 한데 어제 날짜로 그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자산의 한 10%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좀 더 확실하게 이 추세가 바뀐 후 투자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